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4일 시장 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 근데 시장은 좀 산타 랠리는 안 왔고 좀 오다가 말아버렸죠. 좀 지지부진했고요. 자, 일단 오늘 뭐 시황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 드릴게요. 미국 그다음에 벤처 투자사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IPO. 대형 기업들의 상장은 사실 증시의 호재가 아니죠. 예. 조금 걱정은 되고 그다음에 환율 대책 오늘 나온 거 아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 버렸어요. 그 이유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연초 배당주 좀 배당 괜찮은 기업들하고 삼지엔터, 롯데칠성, 서부T&D, 세홀딩스, SK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는 보고서는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에 뭔가 그 이 어떤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고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트리아 AI는 참고서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현대차, 자율주행. 조선 신형 미국 신형 군함 뉴스 정리 좀 한 건데 좀 당장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자. 예. 주가는 좀 답답하죠. 그리고 이거 히토류익입니다. IM증권에서 좀 히토류 아주 긴 보고서인데 한번 좀 간략히 요약을 해 봤고요. 한국카본, 산일전기, 삼성중공, 하나오션, 현대건설, 삼성물산, 휴메딕스,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이게 공시가 많은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 같고요. 금은 구리 막 다 급등합니다 요새.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는 좀 떨어졌고 달러는 올랐고 환율도 이때 당시에 올랐었죠. 네. 그래서 S&P 500은 4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예. 이제 7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잘 나왔고요. 금은 구리가 미쳤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요걸로 딱 보시면 되는데 원자재 가격 올랐어요. 금은 구리가 뭐 동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다가 금리는 결국 인하될 거고 자산으로 갖고 가자. 그래서 급등. 산타랠리 기대감, AI 반도체주, 엔비디아 브로드컴 급등. 바이오는 그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7% 가까이 급등해서 먹는 알약 형태. 요게 나왔고 테슬라는 좀 빠졌고요. 경제 지표, GDP 서프라이즈. 소비자 신뢰 지수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사실 다 얘기했습니다. 저게 다예요. 예. 그래서 미국 3분기 GDP가 4.3, 예상이 3.3인데 점프했어요. 굉장히 잘 나왔죠. 수출 늘었고 개인 소비 증가했고 수입은 줄고. 근데 4분기 GDP는 꺾이겠죠.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되게 안 좋은데 지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를 이끄는 주체도 고소득층, 예, 중저소득층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예,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다음 금값, 뭐 구리 이런 거 다 올랐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금은 상품이 아닌 이제 통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자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금은 구리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거예요. 85%. 금리 인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2번은 할 거다. 특히 케빈 해시 유력한 이제 연준 의장이죠, 차기. 이분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빠르게 인하하지 않고 있다. 물가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물가 안정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뭐 인터뷰는 좋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구리, 예, 뭐 내용 좀 금방 넘어갈게요. 상승 배경,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이자 자산 매력 증가. 네, 이자가 없죠, 이런 상품들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대체 자산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고 달러 약세, 미국, 베네수엘라 긴장 구조, 중앙은행들의 급매입,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한 투자.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 파적 기대, 달러 신뢰 저하,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 매수, 금에 대한 욕구는 이 모든 게 결합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분기 GDP 좋았고요. 뭐 다 괜찮았어요. 예. 수입 줄고 수출 증가하고 소비 증가하고. 네. 근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꺾였고. K자형 경제 양극화. 위는 좋고 아래는 나쁘고.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15%. 노보노디스크가 FDA가 세계 최초로 먹는 알약 위고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고 어쨌든 먼저 선점은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급등했고 뭐 큰 호재는 없었습니다. 브로드컴 상승, 테슬라 좀 빠졌고 알파벳 좀 올랐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뭐 미 에너지부와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미국의 조선사죠. 헌팅턴 인걸스가 미 해군이 새로운 그 소형 수상함 요게 프리깃함인데 요거를 이제 이 회사가 수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도 올렸고요. 그래서 미국 조선사는 주가가 근데 많이 오르진 않은 게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강보합. 프리포트 맥모라는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증시는 큰 건 없었고 뭐 금, 은, 구리 그리고 엔비디아 좋았고요. 기술주.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뭐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말씀하는 미코. 요새 왜 이러죠, 진짜? 요거는 제가 요거는 아예 블록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잘 쓰셨어요. 탑업인 투자의 문제점. 뭐냐면 오늘 미코 급락했죠. 미코가 며칠 전에 펜타스톤 3호 신기술 투자 조합 있죠. 여기에 이제 요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공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득 후 지분율이 99니까 뭐 사실은 단독 투자죠. 근데 요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퀀타 매트릭스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래서 퀀타 매트릭스는 또 다른 상장사의 전환 사채를 100% 인수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코가 퀀타 매트릭스에 전환 사채를 투자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에 퀀타 매트릭스가 전환 사채 발행한 걸 보면 미코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근데 거기에 업무를 집행하는 그 기업의 지분율에 펜타스톤 인베스트먼트가 22, 에임즈 자산운용이 78입니다. 요 회사가 수상한 거예요. 78.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코가 99% 투자했는데 이 GP 지분율은 뭐냐면 업무 집행자죠. 여기는 운용사로서 운영 보수나 계약을 맺고 이렇게 수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퀀타 매트릭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펜타스톤 인베스트먼트가 22%, 에임즈 자산운용이 78% 가져가는 거죠. 요런 이제 어느 정도 나눠 가질 거냐 성과를 그런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임즈 자산운용이 뭐길래 저렇게 많은 비중을 가져가냐? 성과 보수를 이 계약을 맺은 주체보다 3-4배를 더 가져가냐? 저 회사가 뭐길래? 에임즈 자산운용이 전성규 씨가 최대 주주예요. 미코의 전성규 회장. 좀 이상하죠. 냄새가 이상하게 나죠. 에임즈 자산운용의 그 회사는 미코의 전성규 회장이 자기가 개인으로 만든 회사예요. 자산운용사. 그래서 전성규 회장이 34.8. AI MN넷은 31.5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구 미코 또 네트워크스래요. 전성규 회장의 특수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회사의 그 3분의 2가 전성규 회장 거인 거죠. 에임즈. 근데 퀀타 매트릭스가 뭐 성과 보수나 운영 계약이 많아지면 저 보수를 누가 가져가요? 에임즈. 여기가 가져가고 그럼 전성규 회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외에도 에임즈라는 이름을 달고요. 미코가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놨대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이거를 해명을 해줘야죠. 이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기업과 거래할 때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그럼 꼭 에임즈 여기랑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이사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 돈으로 회사 돈 있죠. 회사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회사 돈 있죠. 회사 돈. 회사 돈으로 거기다 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대요. 왜 이러냐 이거죠. 자꾸 미코 회사가 괜찮잖아요. 뭐 기술력도 있고 반도체.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주분들 당연히 열받죠. 예. 이런 내용들은 계속 제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뭐 다른 내용보다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있어서 벤처 투자사 평균 주가가 이렇게 폭발해 버렸어요. 파란색. 뜨겁죠. 예.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근데 요게 내년에 IPO 일정입니다. 무서워요. 전 이걸 보는 순간.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피 요 3개만 상장해도 2,000조가 넘습니다. 와. 미국 시장에 견딜 수 있을까요? 2,000조가 주식 시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 보통 물량이 아니죠. 어쨌든 악재예요, 이건 증시에는. 예. 너무 큰 회사들이 떡 들어오니까. 옛날에 LG엔솔이 100조짜리가 우리나라 상장하니까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한국의 또 K뱅크, 무신사 이런 회사들이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데 역시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부담되죠. 토스는 그래도 미국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미국에 상장하는 거는 국내 증시랑 무관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스페이스X나 이런 큰 기업들이 좀 상장을 하는 건 내년 하반기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느니까. 그냥 오늘 환율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오늘 나온 거는 이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첫째가 이거 되게 좀 독특한 거죠.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해요. 예, 돈 벌었어요. 1,000만 원을. 그러면 250만 원 제외하고 750에 대한 세금 내야죠. 22%. 그죠? 얼마 냅니까? 22면 최소한 150은 내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150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냅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그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의 계좌가 하나 있어요. RAIA라는 계좌를 만들겠대요. 요 계좌를 터서 그 미국 주식 매각한 돈을 국내로 이제 예치시켜서 거기서 국내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방금 내야 되는 150만 원 있죠. 이거 깎아주겠대요. 깎거나 안 내도 된대요. 예. 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정부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1,500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격적인 조치까지 한 거죠. 세금을 아예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도 한국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돈 안 내도 됩니다. 예.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라는 얘기고 미국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선물한 매도, 환해지. 개인도 환해지 할 때 만약에 환해지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좀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이러면서 환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 주겠다. 그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좀 커요.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드리면 입금 불산 이거 되게 어렵죠. 입금은 뭐냐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 불산 예, 계산 안 한다. 그러니까 세법상 과세 대상인데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버는 게 만약에 과세 대상으로 쳐볼게요. 근데 그걸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입금 불산 임률. 그게 95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현대차가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배당금이 나와요. 근데 그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95%는 세금을 안 내고 나머지 5%만 그중에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100%로 늘려주겠대요. 아예 그냥 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 95% 이것도 그나마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이때도 이거 95% 해주면서 환율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돈을 벌어요. 배당금을 받아요. 그럼 이때 해외에서 1차로 과세를 하죠. 한 번 과세해요. 그리고 남는 돈을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에 올 때 95%는 비과세입니다. 이 중에 5%만 과세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중과세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 입금 불산임은 뭐냐면 여기서 해외에서 이제 1차 과세를 하죠. 그 나라에. 그리고 한국에 나머지 돈을 보낼 때 그 100%니까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그러니까 배당금 받았으면 너네 우리가 세금 다 깎아줄 테니까 그냥 한국으로 빨리 보내란 얘기예요. 달러 보내란 얘기예요.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면 달러 공급이 되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겠죠. 그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 95%로 이때 올려줄 때 요때도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급락했어요. 이게 좀 큽니다. 사실 3번이. 그리고 일본도 크죠.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진 모르지만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 우세하고 그래서 오늘 환율이 이 정부 의지를 본 거예요. 진짜 정부가 1,500원 깨면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파격적인 이제 세제 혜택까지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환율이 급락해 버렸어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 보이긴 어렵지만 좀 안정화는 되겠죠. 또 내년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세계 국채지수 편입될 거고 그 다음에 수출도 잘 될 거고 연준 의장 선임으로 그 금리 인하는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미국이 위안화도 강화돼요. 위안화 강하면 원화도 강해지는데 이런 조건들 보면 환율 떨어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다행히 환율은 떨어졌지만 뭐 그런다고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일단 올라가는 걸 막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은 좀 이제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정부가 이겼습니다. 자, 연말 연초 배당주 체크리스트. 예상보다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깜짝 배당 그게 하이닉스도 있대요. 하이닉스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요. 배당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이닉스를 거의 1, 3분기에 배당으로 375원씩 줬는데 기말 배당은 625원 줄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는 매분기 300원 주다가 연말에요. 마지막에 4배 많은 1,300원 줬어요. 근데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높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배당 많이 주겠죠. 지금 625원 준다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라 1,200원, 1,300원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좀 깜짝 배당 기대할 만하다. 그런 기업으로 하이닉스, JB금융지주, 현대일렉트릭, 하나금융지주 등을 꼽아주셨고 4분기만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냥 분기만, 한 분기. 그래서 JB금융, 아세아시멘트 이게 배당 예상 수익률입니다. 높죠. 2%면 적은 게 아니죠. 한국단자, 현대모비스, 한국행컴퍼니, KTNG,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미스터홀딩스, JS코퍼레이션, DN오토모티브, K카 1%가 넘는 수익률만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런 이제 배당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쌈지엔터 이게 그 오프라인 스토어가 열렸대요. 오늘 24일. 저기 그 성수동에 이런 거. 그러니까 더 티니핑 스토어를 이게 열기 전에 미리 애널리스트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티니핑 보고 거기서 뭐 옷도 입혀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티니핑 가오픈 행사에 갔다 왔고 이제 오늘 오픈을 했고요. 평소에도 팝업이 많이 열리는 지역인데 뭐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핑은 나만의 티니핑을 만들어 온 상품이고 약간 이제 레고처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프라인 스토어 더 티니핑의 초기 화제성은 높지 않겠냐. 운영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연간 이익의 1% 미만. 비용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IP 기업들이 이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빠졌어요. 산리오, 팜마트 주가들이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도 지금 쌈지엔터도 PER이 16.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저평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쌈지엔터 괜찮게 보고요. 그 캐릭터를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 그걸 만들어낸 회사니까
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졌는데 4분기에 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반전을 할 것 같고 롯데칠성은 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한 서초동 부지 이게 100% 롯데칠성이 갖고 있는데 요게 76년 공장 설립이 됐던 곳인데 지금 물류창고로 쓰고 있대요. 강남 역세권에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13,000평. 서울시와 옛날에 협상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 11월 시행된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 여건이 개선됐고 서울시의 철도 터미널 부지 등 각종 복합 개발 사업 착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개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 리츠는 뭐냐면 어떤 특정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리츠는 뭐 여러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임대 수익이 목표죠, 사실 이거는. 근데 프로젝트 리츠는 이 어떤 건물을 짓고 이거를 이제 어떤 땅에다가 뭔가 복합 단지를 짓고 이런 게 개발이죠. 이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있죠, 이게 더. 얘는 좀 안정하고 임대수 이미 지어진 거를 임대료를 받고 여기는 지금 짓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구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프로젝트 리츠가. 취득세 감면해주고요. 보유세 부담 완화해주고 법인세 면제 혜택도 좀 있다 그러고요. 예. 네, 물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해당되고 양도소득세도 이연하거나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혜택들이 많은데 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논의 중이고 이걸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언제 개발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인근 부지가 평당 2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가치만 해도 최소 2.6조 원.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니까 싼 거죠. 네. 그래서 주가 뭐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뭐 잃을 건 없어 보여요. 뭐 워낙 요새 주류 쪽이 안 좋으니까 주가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롯데칠성, 신세계, 동원산업 등은 음식료나 유통이면서 땅을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고 다만 동원산업은 HMM 인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발 좀 빼주세요. 굳이 왜 음식료 회사가 해운사를 왜 인수합니까? 그죠? 자, 서부 T&D는 주차 유류선 여기도 똑같아요. 개발해서 돈 버는 회사죠. 거기 옛날에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인가요? 뭐 화물트럭 이런 부지에다가 건물 올리고 호텔 올려가지고 돈 벌었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최초의 개발 사업은 인천 스퀘어원, 용산 드래곤시티는 호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용산 신정동 인천에 대지 면적 4만 평의 개발 부지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나진상가 이게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 시가는 1억 원대. 네. 그리고 신정동이 되게 커요. 3.2만 평. 최초의 도시첨단 물류개발로 토지 장부가만 6천억. 27년에 이제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 주거시설, 체육센터, 오피스텔, 물류시설, 소호창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인천에 스퀘어원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개발의 시대입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시대가 끝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복합개발 이런 걸 잘하는 회사가 서부 T&D예요. IS동서, 현대산업개발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개발 후에 그냥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각과 운영을 병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리츠를 활용한 탄력적 운영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수의 1.5%에 해당한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당 배당금도 46원에서 1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기는 나진상가 개발이 완료될 2030년입니다. 예, 근데 그 2030년에 모든 투자금이 다 회수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분양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적에 잡히겠죠. 그래서 나진상가 개발 매출만 24년 매출의 4배나 되거든요. 주가는 PBR 0.7배로 아직은 저평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서부 T&D 또 호텔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호텔 사업이 완전히 지금 뭐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 실적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 아까 롯데칠성 뭐 이런 서부 T&D도 그런 시대죠. 세아홀딩스는 세아스틸 베스틸 지주가 엄청 올랐는데 12%가 이렇게 못 올랐어요. 근데 주식교환 통해서 세아특수강 지분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세아특수강 8주는 세아홀딩스 한 주고요. 이걸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세아특수공은 상폐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아홀딩스가 다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게 이중 상장, 중복 상장을 없애주는 거죠. 예. 그리고 유통 주식 수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할 전망이고, 세아 M&S는 베트남 공장도 준공돼서 생산 능력도 올라가서 실적도 2배 정도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과도하게 좀 너무 낮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0.5배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또 세아베스텔 지주가 자회사죠. 스페이스X 공급도 기대되고, 또 몰리브덴 사업도 하죠. 세아홀딩스가 자회사가. 그래서 광물의 시대에 이런 것도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해서 홈페이지 공시를 했는데, AI와 첨단 기술 경제에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4년마다 2배씩 증가해요. AI 확산, 공정 미세화로 생산시설 투자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2019년에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그 단지 발표할 때 7.5조였대요. 1만 평 기준 7.5조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20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버는 하이닉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막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고,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니까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잘못 예측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면 망해요. 계속 해야 돼요. 예, 기술 경기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 필요해. 오늘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하는 얘기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고, 법이 바뀌면 하겠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SK, 자회사 SK스퀘어, 손자회사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에 지분 투자하고 싶으면 100%다 가져가야 돼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선이 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면 하이닉스가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분 50%. 지분 50% 이하여도 돼요. 법을 바꿔줍니다. 그럼 이 비용 부담이 좀 줄겠죠. 이렇게 해서 이 특수 목적 법인에, 그러면 이 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냐? 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투자 목적의 회사일 수도 있어요. 자금 조달하기 위한. 네, 그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 뭐 M&A 하기 위한 법인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50%만 투자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해외 유명한 빅테크가 여기 투자해도 돼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여기다가 한 30% 투자해버려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투자금 가지고 공장 만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야 하이닉스 그냥 우리 전용 공장 하나 만들어줘. 예, 거기서는 엔비디아 HBM만 만드는 거야 너.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저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걸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인텔도 실제 저렇게 해요. 인텔이 그 300억 달러 규모 미국 애리조나 챈드, 이게 40조짜리거든요. 그 공장 건설하려고 브룩필드라는 자산운용사랑 이렇게 특수법인 만든 거예요. 51대 49. 저게 가능해요. 하이닉스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누가 들어올까요? 엔비디아? 예. 누가 들어올지 모르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는 건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아트리아 AI가 현대차 PER 너무 낮죠. 그러니까 페이스카가 뭐냐면 이제 이 시험용 카인데, 이걸 내년 1분기부터 자율주행 카를 시험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테슬라 방식처럼. 차가 알아서 카메라 달고 다니면 학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델명 아트리아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많은 영상을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 방식은 이제 차가 운영하면서 이 영상을 보잖아요. 카메라로. 그걸 보는 거를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실주행 데이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가상 공간에서 학습할 수가 있고,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고 GPU 확보하고, 아직은 테슬라랑 5년 이상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걸 통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죠. 이걸 또 잘해서 로봇에도 접목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쌓는 거예요. 현대차가 부족한 게 그거죠. 그래서 베스트 드라이버,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해서 그 현대차도, 테슬라가 실제 저렇게 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을 저런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배포해 준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대신 데이터만 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 페이스카 저런 것들을 배포해 가지고 예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일단 테슬라 모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은 일단 신용 호위한 프리깃 조선소 선정이 됐고 조선소 선정 그리고 트럼프급 신규 대형 전투함 발표했고요. 국방수권법 서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프리깃함이라고 합니다. 엄청 커요. 이거는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가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근데 혼자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현대중공업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미국 조선소가 일단 만듭니다. 트럼프급 신형 전투함 이건 정말 넘사벽 큰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크대요. 요것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냥 국방수권법에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초안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랑 협력한다는 게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해양경비대나 이런 것들을 군함 만들 때 외국 조선사에 맡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이다. 그럼 할 수는 있어요. 예외.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허용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오션이 수혜받겠죠. 바로 옆에 필리조선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력 가능성은 높은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주를 따낸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과 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못 만들어요. 미국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조선소와 협력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당장 그건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말 한마디 했죠. 하나라는 좋은 기업이 있다. 우리랑 같이 할 것 같다. 했지만 어쨌든 또 이런 걸 하려면 뭐 법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랑 손 잡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는 제가 이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벌써 5시 넘어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해드릴게요. 뭐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금요일로 해드리고 그리고 공시는 해야 되니까 공시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가 좀 많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국카본이 LNG 본행제 만드는 거 아시죠? 정말 오랜만에 공시 떴고 현대중공업에 공급을 합니다. 요새 LNG 선박 수주가 좀 늘고 있어요. 좀 다행이고 LNG 본행제 뭐냐면 영하 162도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LNG가 뭐죠?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리면 액화돼요. 액체가 돼요. 이걸 담는 화물창이 있거든요. 그 안에 LNG를 넣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기체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영하 162도로 유지해 주는 게 바로 화물창 중에 본행제입니다. 단열재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1차 방벽 못 나가게. 그러니까 열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단열 패널 2차 방벽 트리플 X. 그다음에 단열 패널. 이 트리플 X를 한국카본이 만들어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차 방벽 이렇게 두께 보이세요? 이런데 이렇게 4겹 돼 있죠. 이 안으로. 그러니까 열이 침투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차단해줄 본행제가 필요하고 한국카본 동성화이팅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NG 액화 플랜트에서 LNG 운반선이 150척이나 발주가 될 것 같고 한국이 70척 정도 만든대요. 연간. 그러니까 한 2년치 일감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X. 이 본행제가 1차, 2차로 돼 있잖아요. 2차에 트리플 X 방벽으로 사용되는 그거를 사실상 독점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가 MDI인데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올해 이게 한국카본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게 올해 LNG 수주가 없었어요. 운반선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24년 55척, 23년 51척, 22년에 120척을 수주받았는데 겨우 28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실망한 거죠. 근데 내년에는 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실제 늘고 있어요. 연말 돼서. 그래서 좀 올해 아쉬웠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기대를 해보시고요. 산일전기는 이제 배터리로 이제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변압기 수주를 따냈고 미국에서 따냈습니다.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이제 ESS용 이런 쪽 수주가 잘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여기 안 그래도 나왔죠. LNG 운반선 2척 수주를 받았고 하나오션과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신안 우이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소 설계 구매 시공 한마디로 턴키 방식인데 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 1조 9천억, 현대건설이 6,600억
이렇게 각각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하나로 그냥 합쳐서 썼습니다. 신한 우이도 지역이고요. 발전 용량 600메가로 국내 최대 규모예요. 신안 지역이 전반적으로 8.2 기가와트를 앞으로 해요. 그중에 600메가와트를 여기서 담당합니다. 제일 크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해상풍력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하부 구조물, 풍력 설치선 이런 걸 갖고 있고 현대건설 이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케이블 연결해서 육지로 보내고 육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요걸 담당해요. 분업화된 거죠.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왼쪽은 하나오션, 오른쪽은 현대건설. 여기는 육상 쪽, 여기는 진짜 해상풍력 그 구조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 서남의 실증당제, 신한우이, 울산부유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이 LNG 액화 플랜트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장치를 설비를 따냈어요. 이게 2조가 넘어요. 카타르 에너지 LNG 이쪽인데 요 회사로부터 LNG 발전소를 운영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장비. 그걸 수주했고 휴메딕스가 아까도 오전에 누가 물어보셨는데 LNC 바이오, 광동제약 이런 회사 지분을 취득했는데 자사주를 넘기고 이걸 지분을 갖고 온 거예요. LNC 바이오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요즘에 파마리서치가 주가가 완전히 급나간 이유 중에 하나죠. 이 회사의 엘라비에 리토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기증받은 피부 조직에서 콜라겐 빼가지고 여기다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덜 아프고 고통도 덜하고 효과 빠르고 그래서 요새 아주 입소문 나가지고 엘라베이리티오가 엄청 히트래요. 파마리서치의 리주란보다 인기가 좀 요새 좀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통이 없다 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덜하다 보니까 휴메딕스는 이제 LNC 바이오의 이거를 유통해주는 회사죠. 유통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상자 참여해서 자사주를 납부를 하고 돈 안 내고요. 유증을 받는 거예요. 휴메딕스가. 그래서 이 회사 지분 취득하는데 얼마 안 돼요. 지분율. 몇 퍼센트 안 돼서 좀 작아요. 되게. 그래서 오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기 많은 요 리투어랑 같이 협업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주가는 뭐 반응은 없었습니다. 요 안에다 진피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콜라겐을 그냥 직접. 스킨 부스터의 단점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까 리주라는 이건 덜 아프고 효과 빠르고 근데 품질 관리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피부 조직이니까 거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LNC 바이오는 생산량을 2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가동인데 풀 가동인데 내년에 2배로 늘어납니다. 연간 매출은 일단 올해 50억, 내년에 200억. 리투어가 잘 되면 휴메딕스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 그림이니까 보시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버렸어요. 5% 그런 공시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약간 엇갈렸고 오늘 뭐 많이 오른 건 한진칼, 지주사 좋았습니다. LS 두산, 대한항공 이 환율 떨어지니까 그죠? 환율 떨어지자마자 철강주 막 항공주 막 급등해 버렸어요. 반면 오늘은 좀 두산 로보틱스 좀 빠졌고 하나그룹이 차익 매물 쏟아졌죠. 어제는 좋았지만 군함 이슈로 뭐 방산주도 좀 빠지고 이랬고 코스닥은 바이오는 50억 대주주 이 부분이 여전히 발목 잡고 있어 좀 빠졌고 엔캠, 현대무벡스, 보로노이 일부 바이오는 좀 올랐습니다. 두산테스는 크게 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사면 로봇주들 좀 차익 매물 케어젠 많이 오른 기업들이죠 다. 여기는 그냥 일단 팔자. 나 세금 안 낼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는 일단 퓨런티어 요새 자율주행도 좋아요. SOS랩 드디어 올랐고 슈어소프트테크 뭐 제형솔트, 엔캠, 컨텍 완전 개별 기업들.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주 쪽하고요 자율주행이 좋았습니다. 반면 GST 어제 올랐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 GST가 오른 이유가요. 뭐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그 TSMC 있죠. 거기에 칠러 있죠. 온도 조절 장비. 그걸 뭐 통과했다라는 뭐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100% 확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다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로봇주 좀 차익 매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하나비전 오랜만에 올랐네요. 정말 좀 요새 어려웠는데 NC도 올랐고
뭐 그 정도고요. 그러나 오늘 뭐 고속 관련주 계양종이 많이 오른 기업들,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좀 급등했던 기업들이나 주도주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은 이렇게 좀 쉬고 있고 뭐 저 위를 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은 다음 주부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연말 연초 보통 코스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페이스X 좋았고 자율주행 요 두 개가 제일 좋았고요. 항공주 좀 일부 올라갔고 예, 환율 떨어지면서 조선기자재는 오늘 안 좋았고 로봇주 좀 많이 올랐던 최근에 이런 섹터들은 일단 차익 매물 또 바이오도 많이 오른 기업들은 올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 연말에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50억 이상 되는 분들이 일단 팔아서 좀 현금화하자. 세금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은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뭐 견조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분들하고. 예. 내일도 영상 하나 올라옵니다. 내일 10시에 이 뭐 IRP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연금저축포드 ISA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봤으니까 예, 금융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함께 배우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